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당시 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암묵적 동의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후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암묵적 동의의 결과로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그 방식이 ODA라며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거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 원가량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청탁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당시 캄보디아 메콩강 주변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본부 건립을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는 2022년 6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처간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ODA 사업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통일교가 재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원을 늘린 그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남아 순방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영부인 공식 일정이 아닌 현지 병원과 가정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배우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연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을 포함해 통일교가 실제로 캄보디아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순방 직후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부동산 개발 대출을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희림 대표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개발 사업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돈을 끌어오고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희림 종합건축사 사무소에게 일을 맡기려 했다는 말이 내부에서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5월 공적 개발 원조를 활용한 통일교의 개발 계획은 구체화됐습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전 씨를 만나고 고문료를 지급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전 씨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에 대해 개발 계획은 있었지만 2023년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뒤 사업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희림 건축 사무소는 MBC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당시 본부장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뒷돈을 받고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윤영호 전 부부장이 전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한 선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그러나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고 목걸이도 잃어버렸다고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목걸이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건네졌는지는 물론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와 대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12월 17일 건진법사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논의를 제안하면서 희림 대표도 같이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공사에 관여한 희림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추정됩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의 관계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최은순 씨와 10차례 통화했는데 이 중 7번을 최 씨가 먼저 연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9월 29일엔 1시간 33분 9초, 10월 24일엔 1시간 48분 24초나 통화했고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12월 6일에도 50분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건진법사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 원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밀봉된 신권으로 한국은행 표기가 붙어 있었는데 2022년 5월 13일 14시 5분 59초 윤 전 대통령 취임 4일 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검찰에 현금으로 받은 기도비를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뒀다며 집에서 3억 정도 들고 나왔다 남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2022년 7월 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화장품 사업을 하는 딸과 연락을 했습니다. 전 씨의 딸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한다. 어제 통화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씨는 직접 소통해서 결정하면 된다며 신모 행정관의 이름을 꺼내더니 신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가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찰리는 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 김모 씨입니다. 전성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했고 처남은 부본부장, 딸은 사진 촬영을 맡았습니다. 전 씨가 찰리 몫이라고 한 행정관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소속으로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들어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행정관과 찰리가 대선 때 같이 일을 해 잘 통하니까 언제든지 삼촌한테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신행정관 채용을 대통령실에 청탁하고 이후 신 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건진법사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3월 22일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불만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나름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며 3명 부탁했는데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저도 답답하다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어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실제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고 친윤 의원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뒤엔 줄줄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 씨의 처남은 올해 1월 1일 속초에서 해돋이를 촬영하다 휴대전화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하루 전 아이폰으로 바꾸고 기존 휴대전화를 숨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와 전 씨의 아내도 비슷한 시기 휴대전화를 바꾼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건진법사가 추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신행정관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행정관과 찰리, 김모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